자, 안녕하세요. 자, 저녁은 뭐 잘 드시고 계십니까? 벌써 어둠이 깔렸습니다. 음, 자, 지난주에 그 삼낭사지, 삼낭사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삼낭사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삼낭사지. 다음에 이제 3월 26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삼낭사지를 가고, 이제 이 금장대를 가고, 또 이제 백률사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백률사 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 표암, 그리고 탈해왕릉 있는 곳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삼낭사지를 같이 이제 만나봤고요. 자, 오늘은, 자, 이 금장대를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금장대의 경우에, 자, 요게 이제, 금장대는 뭐, 가장 가까이 현대에 와서, 그죠? 김동리 선생이 쓴 이제 단편 소설인 무녀도, 이 무녀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무녀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요 부분이죠. 이제, 어, 현곡, 말고 여기 뭐죠? 금장이죠. 이게 금장. 요 마을이 금장 마을이고, 이쪽 부분에서 쭉 들어가면 이제 석장마을, 동국대학이 있는 곳이 석장마을이고, 요 금장대가 있는 곳이 이제 금장입니다. 금장마을이 됩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서천하고 북천이 만나는 곳이죠. 이 형산강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본류가 흐르는 곳에서 이제 이 서천이 있습니다. 이 서천이 있는 곳에 여기 금장대가 요것이 이제 금장대입니다. 대라고 한다면 뭡니까? 흙, 흙, 흙이 쌓여가지고, 만든 언덕이 이제 되죠. 여기는 이제 금장대 위에 지은, 이 금장루가 되겠죠. 실제는 루가 됩니다. 그 루가 되는데, 이 루를 그냥 이제 이 금장대라고 하는 이 그 흙 위에 있다고 해서 이 건물 자체를 금장대라고 하는 누각입니다. 금장대 누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발음이겠죠. 자, 이 루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 루는 1층과 2층 해서 2층짜리가 있죠. 2층이 있는 거. 자, 사방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2층인데 요거는 뭐 아주 요 짧은 1층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암각화가 있는 곳이고, 암각화가 있는 바로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신라 자비왕 때, 을화라고 하는 기생이, 이 자비왕 때 을화라고 하는 기생이 이 왕과 연애를 벌이다가, 연애를, 같이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비왕 때 자비왕이 이 금장대 이곳에 와서 연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을화라고 하는 기생이 이곳에서 연회 도중에 바로 이제 이곳으로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을화라고 하는 인생이 빠져 죽었다고 해서 이제 예술 예자에 기녀기자, 예술의 기녀기자, 그죠? 예기가 빠져 죽은 맑은 못, 이렇게 해서 예기청소.
자, 요 부분을 예기청소라고 합니다. 예기청소. 그런데 이제 이 예기청소에 해마다,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해마다,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한 명의 아이가, 매년 한 명의 아이가 바로 이곳에서 빠져 죽었다 합니다. 이제 매년 한 명의 아이가 빠져 죽었다 해서 예기 청소라고 하는 명칭 외에 아기들이 빠져 죽었다 해서 아기 청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냥 아기가 빠져 죽은 맑은 못 이렇게 해서 요 부분입니다. 을화의 경우에는 바로 요쪽으로 해서 걸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이제 빠져 죽게 되는데, 을화의 아들인 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을화는 무당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욱이가 기머거리 말을 못하고 이제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을화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원, 즉,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소망을 하면서, 바로, 그 형산강 서천으로 걸어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실제 그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의 그 줄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무녀도의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금장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곳에는, 조선 때 와서도, 이곳에서, 기녀들과 같이 연애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도 뭐 이곳에서 연회를 열었다. 아, 이곳에서 춤을 추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신라 때로 돌아가면 아까 자비왕 때 있었잖아요. 신라 때 이제 귀족의 딸 중에서 예기 또는 애기라고 하는 이 그 처녀가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단오날 저녁에 바로 친구들과 금장대에 메어둔 이 배를 그네를 금장대에 메어둔 이제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 금장대 요 가장 깊은 이곳은 이제 서천을 나가고 이제 북천이 이렇게 들어오죠. 북천이 들어오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물, 그죠? 나가고 들어오는 물이 합수하는 합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그 소용돌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익사하는 데는,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찌되었건, 간에 이곳에 많은 그 아이들이 빠져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 금장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장대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암각화이죠. 요 금장대 암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지 스님이 이제 신라 때 양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양지 스님이 이제 선덕왕 때죠. 양지 스님이 이 그 대남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양지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날려가지고 여기 이쪽이 그 서천이라 했죠. 이쪽 서쪽이 됐고, 자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 그래서 이쪽을 쭉 가다 보면 이쪽 부분에 이제 석장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지 스님이 자신의 어떤 지팡이를 날려가지고
마을로 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날리면 이 석장이 날아가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탁발을 해서 이제 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석장에서 이 석장의 이름이 바로 이 지팡이 장자를 써서 석장사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 스님, 아니, 부처님, 예, 장육 삼존상, 그 다음에 천왕상,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 여기 장육 삼존상이 있었는데, 장육 삼존상을 어디에요? 이제 바로 영묘사의 이 장육 삼존상을 만들 때 바로 그 양지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영묘사의 이제 장육 삼존상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 직접 이제 관여를 했다 합니다. 그때 이 장육 삼존상 을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 백성들이 진흙을 날랐어요. 진흙을 날랐습니다. 그 진흙을 나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풍요라고 합니다. 풍요라고 합니다. 자,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슬픔 많아라. 서러움 많아라. 이렇게 되죠. 서러움 많아라. 슬픔 많아라. 서러움 많은 우리들이여. 서러움 많은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진흙을 나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풍요예요.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요게 이제 양주동 선생님의 이제 해석인데, 아마 이 해석이 좀 더 이제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뭐, 슬픔 많아라. 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 요거는 아마 직역 정도가 되겠고, 실제 이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요게 좀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풍요가 바로 이 양지 스님 때 영묘사에서 진흙을 나르던 과정에서 지어졌다. 노래가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놓고 보니 이제 이 영묘사하고 이 금장대에서 영묘사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묘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면 이제 이곳에서 이 영묘사에서 진흙을 나르던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의 슬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금장대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금장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금장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이제 금장대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작업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때 작업의 요거죠. 이 스토리텔링 때. 지금도 이제 금장대에 가면 요 금장대 안내문이 있어요. 요 금장대 안내문. 금장대는 이제 안내 글도 이제 내가 이제 썼죠. 금장대는 경주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있었던 절 혹은 건물의 이름인 금장을 따서 금장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곳은 그 경치가 매우 빼어나 경주의 하늘을 지나가는 기러기들이 쉬어간다고 하여 경주의 8가지 기이한 현상, 삼기팔괴 가운데 하나인 금장나간, 금장대에 떨어질 낙자, 이제 떨어질 낙자는 기러기 안자죠. 기러기가 내리던 곳, 내리던 금장대는 날아가던 기러기가 앉던 곳이라고 이제 해서 금장나간이라고 불려지던 곳이기도 하다. 금장대 아래에 만들어진 예기청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왕, 그죠? 그리고 신라의 이제 그 여인, 그리고 이제 뭡니까? 조선 시대의 이제 얘기들, 그리고 김동리 무녀도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떨어져서 죽은 맑은 소라고 해서 얘기청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애기가 많이 죽었다. 매년 이제 한 명씩의 애기들이 죽었다 해서 애기청소 이렇게라도 이렇게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천과 북천이 만들어낸 것으로 김동리의 단편소설인 무녀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에는 신라시대 자비왕 때 을화라는 기생이 왕과 연희를 즐기던 도중 실수로 빠져 죽었다는 설을 비롯해 몇 가지 설화가 전해오는 곳이다. 이러한 금장대는 빼어난 경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이자 예술작품인 암각화, 금장대 암각화가 있고, 조선시대의 시인 묵객들이 금장나간의 풍광 속에서 신라의 흥망을 생각하며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경계하며 시를 읊조리던 공간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임진왜란 때 경주 읍성을 수보하기 위한 정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왜군들이 부산을 통해 동해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던 곳이기도 했다. 자, 이래서 이제 짧게나마 시대적으로 신라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이 금장대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여기 안내글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3월 26일이죠. 3월 26일 가면 이제 이 금장대 안내문 또 이제 볼 텐데, 그죠? 이때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금장대는 아무튼 지금의 금장대가 있으면서 이 금장대에 대한 이제 소개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장대라고 하는 이 명칭, 이 금장대 명칭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금장대가 불려졌는지, 금장대라고 불려졌는지, 금장대 한자는 어떤 자를 쓰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장대의 장자는 대개 어른 장자와 감출장자, 감출장. 지금은 감출장자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장대는 이 어른 장자하고 감출장자하고 그리고 여기에 집장자, 꾸밀 장자 등 여러 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시에 보면 이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어른 장자는 문집에서 확인할 수 없다. 문집에서는 어른 장자를 쓰지 않습니다. 꾸밀 장자는 만주 정창주라고 하는 사람이 집장자는 요 장자는 금계 황준랑, 이 황금계라고 하는 이 황준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금계 황준량이
이제 시에서 요 집장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출장자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감출장자를 쓰고 있는데, 이 동학 이안룰이라고 하는 인물, 경주 부윤을 지낸 동학 이안룰에서부터 많은 무린들이 전부 이 감출장자로 금장대의 장자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장대를 새로 짓고 난 이후에 금장대의 이름, 즉 한자를 바로 요자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요자로 결정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장자를 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보편적인 그 글자로서 해야 되겠죠. 특히 뭐 이런 현판 편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은 그 이제 오랫동안 영원히 이제 되잖아요. 영원히 이제 써야 되는데 요처럼 그죠? 여기 요 금장대 요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무슨 장으로 쓸 거냐라고 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내가 이제 금장대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하나하나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얽으면서 맥을 딱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어떤 그 가치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연구하고 통계 내어서 가장 합당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부분들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또 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대에서 이 장자 이걸 쓰느냐 저걸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란이 많아요.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영원히 이 금장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자로 이제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장자로 만약에 여기에 썼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금정대의 장자는 요 장자야, 어른 장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처음 이 부분들을 편익을 만들 때 어떻게 어떤 글자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 스토리텔러가 그 가이드 지침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금장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글을 살펴보았고 이제 논문도 많이 보고 또 문헌도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헌들을 하나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맥락을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의 잣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장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논문으로 이제 우리 학계에 소개를 한 겁니다. 제목은 이제 금장대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자, 이렇게 요 제목으로 이 분들을 금장대 공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장대 논문은 요게 이제 그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아직까지 금장대 관련해서 논문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금장대에서의
그 고고학 부분은 뭐 보고서 정도로 이제 나왔지, 실제 이 논문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자, 그런 만큼 뭐 나 스스로는 이 금장대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장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왕의 길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었지만, 이 금장대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행복한 작업 중에 하나였다.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저기 그 어딥니까? 병산서원, 병산서원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던 작업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무튼 그곳은 이제 먼 곳이고, 경주에서 이 금장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 강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생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끼지 않고서 도시는 발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하천을 따라 가지고, 이 강을 따라 가지고 수많은 그 문화와 문명이 전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은 단순히 이제 물이 이동하는 이동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어떤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양주별산대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렇게 탈춤이 만들어진 곳을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이 낙동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죠? 금호강, 이제 낙동강, 금호강이 위쪽 한강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 강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 전달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가 이렇게 옮겨가는 어떤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뭐냐면 장터입니다. 장터. 시장이죠. 시장, 장터.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장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죠? 장터. 시장이 열리면, 5일장이 열리든가, 이 장이 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강의 물줄기를, 포구를 따라가지고, 포구를 따라서, 그리고 포구에서 열리는 장터죠. 우리 포항에도 부조장터가 있는데, 이 장터를 따라서 문화와 문명이 이어지고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산강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 서천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 바로 이 금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서천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 보면, 동쪽에는 절이죠. 절들이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이제 신라 때 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 절이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기와 지붕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탑들은 뭐 얼만큼요? 기러기 떼처럼 줄지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화려한 왕경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시내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시내에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천, 자, 북천 끼고 나오고, 자, 요렇게 해서 형산강으로 이제 포항으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데, 자, 여기가 이제 금장대이고,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서천이고, 요렇게 가게 되죠. 자,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합류하는 곳이 요렇게 되겠죠. 남천.
자, 여기가 이제 월성, 궁궐이 되고, 여기 박물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남천이 흐르고, 남천이 형산강의 본류와 만나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서천이 되는 거죠. 서천이 되어서 이렇게 본류가 흘러가는데, 여기 동천, 북천을 따라서 여기 서천과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천, 북천이 서천과 합류하는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이 지점에 바로 이 금장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나서, 이제 아주 깊은 소를 만들게 되는데, 요 소가 예기청소다. 아, 이제 그 이야기의 기원은 바로 신라 자비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서쪽이고, 자, 여기가, 이 서편이고, 자, 이쪽이 이제 이 동쪽이라는 거죠. 이제 동쪽. 그래서 동쪽,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자, 여기는 뭡니까? 바로 죽음의 공간이다. 자, 이 죽음의 공간이다. 이 죽음. 지금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서쪽이니까 서방정토, 그죠? 서쪽 서방정토, 저 내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세와 현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곳과 죽음이 깃든 공간, 이렇게 해서 양쪽이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이게 이제 2000년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서 바로 이것이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본다면 바로 여기가 이제 금장 마을인데, 이 금장 마을에 살던 이제 김동리 무녀도에, 그죠? 이 금장 마을에 살던 모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 음성을 목을 틔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예기청소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녀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본 직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무녀도는 기존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어떤 의미, 존재론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모화와 같은 신이 이 몸주라고 하죠. 몸주. 내 몸에 주인, 내가 신이 든 사람은 자신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 몸에 든 신과 신의 어떤 걸로 살아갈까요? 이제 이 모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몸은 내 건데 몸의 주인은 내 안에 깃든 신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모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아가 깃든 행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녀로서의 평생의 삶은 결국 이제 몸 주인인 신이죠. 신의 어찌 보면은 통제하에
놓여져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나인가? 라고 하는, 그죠? 이제 무녀의 경우에는 내가 나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방울 딸랑딸랑딸랑 하게 되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내가 나로서, 어,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화가 자기가 낳은 우기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 존재론에 입각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뭐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녀도를 해석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금장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은 그렇게 이제 다른, 그래서, 죽음과 삶의 공간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자, 특별히 눈에 띄는 유적이 금장대. 자, 조선시대에 누각이 있던 곳, 신라시대의 사지, 금장사지가 있던 곳, 그죠? 선사시대 안각화를 비롯해 신라시대의 사지, 조선시대의 누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금장대다. 그리고 금장대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금장대 요 주변에서는 임신서기석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임신서기석이 이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신서기석이 어디에서 되었느냐면, 자,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금장대, 바로 옆쪽에서 이제, 임신서기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 즉 화랑의 맹세를 담은 임신서기석도 바로 이 금장대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금장대, 그리고 주변의 어떤 역사 문화 콘텐츠를 조사해서 금장대만의 어떤 문화적인 정소성, 가치, 의미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요 부분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없죠. 금장대가 있던 요거죠. 지금 이제 금장대 있는 곳인데, 금장대 아침에 이제 운무가 끼었을 때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운무가 낀 이 금장대는 아주 남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건물이 이제 지어진 곳입니다. 건물 짓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장대에서 바라보는 요 이제 예기청소 소입니다. 여기 북천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 서천이죠. 굉장히 깊어 보이잖아요. 그죠? 깊어 보입니다. 자, 이곳에는 사리, 공양, 석상, 거북문, 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건물이, 절터가 있었던 곳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각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 안각화가 바로 이제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안각화의 모습은 이제 방패형, 어린아이 발자국,
이 동물 발자국, 사람의 얼굴, 배, 타고 다니는 배, 산, 동물 등이 이제 그려져 있다. 이 중 방패형은 청동기 시대 전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이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의 발자국, 수렵 나가기 전 동물이 잘 잡히기를 기원하면서 조각한 꽃 모양의 동물 발자국, 그리고 이제 인물상 속의 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여성은 생식기만 조각되어 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 기원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의 장. 그래서 이런 배를 타는 모습, 산의 모습, 동물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의 장소라고 하는 게 이제 청동기 시대죠. 이제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선사 시대로 올라가도 바로 이곳이 이 신성한 곳이었다. 신성한 곳. 굉장히 소망하고 기원하고 바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는 기원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이 금장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장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금장대 안각하게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화라고 하는 자비왕 때 을화가 자비왕과 놀다가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것을 낙화, 떨어져서 죽었다 합니다. 자, 고분군이죠. 이제 이 고분이 뭡니까? 옛날 무덤입니다. 자, 이 무덤, 이 전체가 무덤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장대는 선사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의 대상인 안각하에서부터 죽음의 공간인 무덤과 부처님에 대한 동경으로 공덕을 쌓고자 했던 절터, 그죠?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제 공경을 통해서 덕을 쌓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던 곳이다. 기원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터 보이죠? 이 금장대 닦기 위해서 이 절터를 금장대 닦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곳이죠. 선사시대 유적, 요 금장대인데, 이 금장대잖아요. 이 금장대인데, 예, 여기가 금장마을입니다. 자, 이 마을에 예, 모화, 그, 김동리의 무녀도에 나오는 요 모화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화가 여기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서 여기에 빠져 죽습니다. 예.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무덤, 고분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뭐가 발견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제 임신석이석이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석이석. 그리고 이 전체는 예전에 이제 화랑들이 훈련을 하던 화랑들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화랑이 훈련을 하던 훈련의 공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병장, 그러니까 우리 이 군사훈련 받는, 그죠? 뭐 54단, 뭐 몇 사단, 이것처럼 여기가 화랑의 훈련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절터, 예.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아미타불을 왕생하게 되면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염하게 되면 왕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방 극락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영원하다. 아까 이 불상들이 있죠. 자, 이 불상들의 존재는 자, 이 공양석상하고 이제 이 거북문석상 뭐 이런 이 사리공양석상 이런 석상은 부친 어, 아미타 부처님을 해서 서방정토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그 기원의 모습이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전부 다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전부 이제 금장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 이 석장사지출도, 탑상문전, 사천왕사출도, 석천왕상. 자, 아까 오라 서러움 많은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덕 닦으러 오라. 이렇게 풍요까지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임신서기서부터 하도록